공부해야 될 쪽은 47쪽입니다. 자, 47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입니다. 자, 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처음 오셨을 때 원장님이랑 또는 부원장님이랑 상담했던 내용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우리는 이제 시험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가서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법조문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4조입니다. 4조의 자격시험의 1항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정리를 할 텐데 시험에 관련되는 사람은 대장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도지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합한 시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2항에 가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니까 작은 새카만 네모 1번에 가니까 시험 시행의 주체하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시험 시행기관 이렇게 할게 똑같아요. 시험 시행을 주최하는 사람이나 시험 시행 기관이나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요. 자, 여기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합한 말을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하고 돼 있어. 우리가 어떤 단어에서 원칙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예외는 누구가 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요. 자, 그런데 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면 원칙이 시도지사고 예외이기 때문에 야는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야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를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그죠?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작은 새파란 네모 2번에 시험에 응시 자격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응시 자격이에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이따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책을 보여줄게요. 자, 우리 시험 응시 자격은 국적도 따지지 않고 학력도 따지지 않고 연령도 따지지 않고 성별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올 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 안에 국적도 안 따지고 학력도 안 따지고 연령도 안 따지고 성별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 말로 끝이에요. 그래서 응시 자격은 누구나 아무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격 시험 응시에 결격이 있어요.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 두 사람 말고는 누구나 아무나 다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격 시험 응시의 결격 두 사람만 알면 돼요. 누구냐면 첫 번째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현재 자격증이 없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과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다가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친다고요? 3년.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나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 플러스 5년을 시험을 못 쳐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치러 갔다가 거기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부정행위를 하면 그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날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조사를 거쳐서 이게 부정행위가 되면 무효 처분이 있는 날부터 몇 년이냐면 5년.
그날이 아니고 무효 처분일부터 5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요거. 자,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요 단어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안 나와 있다는 게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자, 어디를 잠깐 가보느냐면 53쪽을 가볼게요. 53쪽. 우리 교재 53쪽. 자, 거기에 가면 제3절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돼 있다. 그죠? 이거 읽을 필요 없다고. 이거 긴 말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뭐냐면 시험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당연하게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되고 몇 년 동안 시험 못 쳐요? 5년. 요 단어만 알면 돼요. 이 내용 전체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2번에 가보면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됐어요? 5년. 찾았죠? 그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벌써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쪽을 가냐면 57쪽을 갈게요. 57쪽. 자, 57쪽에 가니까 제5절하고 나와 있다. 그쵸? 자, 5절에 가니까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그쵸? 거기에 제6조의 공인중개사법 6조에 가보니까 제35조 1항 규정, 이게 뭐 자격 취소일 거예요. 그 이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될 수 없다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에 있는 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안 봤다고 해서 안 배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자, 시험 못 치는 사람 몇 사람? 2사람.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거 말고는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농담 삼아서 옆집에 있는 3살짜리 꼬마도 시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자, 앞쪽으로 가서 48쪽입니다. 48쪽. 자, 작은 새파란 네모 3번에 가니까 시험의 시행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갈로 1번에 가니까 시험의 시행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자, 요거는 따라 적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안 사고 그냥 보는 걸 갖다 아이쇼핑이라 그래요. 그죠? 공부도 아이쇼핑만 해요. 이거 절대로 따라 적지 마세요. 자,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의 시행 방법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세 번째 시험의 시행 방법이. 자,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시험은 1차 시험과 몇 차 시험이었어요? 2차. 자, 1차 시험은 민법이 있고 개론이 있어요. 자, 2차 과목은 지금 저랑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종훈 교수님하고 하는 공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2차 과목 중에 1교시라고 하고 요 뒤에 나오는 지적, 등기, 세법 시험에 안 나와. 지적, 등기 담당하는 교수 이름이라도 기억할란가 모르겠어. 눈 한번 봐봐. 눈 봐봐. 기억해요? 그렇죠? 2주일에 한 번 하니까 기억도 안 나. 그렇죠? 어쨌든 이종욱 교수님이에요. 자, 여기 있는 세법은 유상승. 그게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린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의 원칙이 뭐냐면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한글로 적을까요? 영어로 적을까요? 아니면 한문으로 적을까요? 한문으로 적을게요. 저 한문으로 적어달라 그랬으니까. 진짜 이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칙은 1차와 2차를 구분해요. 무슨 날이요? 다른 날 시험 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갑자기 뺑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 원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용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눈팅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는 1차와 2차를 구별하여 다른 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공인중개사 시험도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뭐를 칠 수 있어요? 2차를 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원칙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뭐를 도입하고 있냐면 예외를 도입해 있거든.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같은 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연하게 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처럼 되어 있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요런 얘기. 그래서 이건 따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시험 합격자 결정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시험 후 일부 면제라는 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것도 100점 만점이에요. 요것도 100점 만점이에요. 야들 둘이가 평균이 몇 점이 돼야 되면 60점이 돼요. 평균이 60점 되려면 어쨌든 합계가 몇 점이 나와야 돼요? 120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목당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과락. 근데 법에는 과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법에는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뭐라 하면 과락. 그럼 여기 점수가 몇 점이냐면 40점, 40점이에요. 맞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몇 점이에요? 80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점수 몇 점이 나와야 돼요? 120점. 그럼 부족한 점이 몇 점이냐면 40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과목당 몇 점은 맞아야 돼요? 40점. 민법 100점 맞아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개론을 몇 점 맞아야 돼요? 40점 맞아야 돼요. 그러면 40점씩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원장님이 수업을 잘해주니까 이걸 갖다가 40점을 더 맞아서 80점 맞고 그냥 개론 교수님이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개론이 조금 더 싫어. 그래서 40점을 맞았어. 그래도 뭐가 되느냐면 합격이야. 문제 없어요. 그죠? 평균 60점. 그럼 반대로 나는 개론 교수님이 훨씬 더 좋아. 그래서 개론을 80점 맞았어. 민법이 조금 어려워서 40점을 맞았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하한가. 무조건 제일 작은 점수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40점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상한의 점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의 점수도 알아야 된다니까. 상한의 점수 몇 점이냐면 80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왜 90점 맞으면 어때서? 자, 그럼 90점 맞았습니다. 민법. 그러면 평균 60점 되려면 개론 30점만 맞으면 돼. 근데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야는 무조건 몇 점 맞아야 돼요? 40점. 그러면 민법 90점 맞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다음엔 이 얘기 하지 않아요. 다음에 뭐 쓸데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좀 안다고 교수님 저는 민법 95점 맞았고요. 개론 95점 맞았고요. 공부 잘했죠?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앞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공부 참 열심히 잘하셨네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뒤돌아서서는 뭐 하려고 저렇게 할까? 이거 여기서 웃은 사람은 다음에 혹시 이렇게 안 할지도 몰라. 이런 점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법 95점 맞고 개론 95점 맞는다고 1차 합격증 2개 주나?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점수 안에서 평균을 몇 점 만들어야 돼요? 6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점은 위험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공부를 하다 보면 50점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믿지 않아요. 50점 쉽다고 하면 내 작년에 공부해보니까 50점 아니라 30점도 안 나오는데 3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욕심이 많으니까 30점 절대로 안 나와요. 왜? 다 피해가거든. 다 피해가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오지선다형이 시험이에요. 이 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2개는 정확하게 날아가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몇 개가 나냐면 3개가 남아요. 2개가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40문제 중에서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40문제 중에서 냉정하게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 몇 문제는 있을까? 확실하게 아는 문제. 확실하게 아는 문제. 몇 문제? 몇 문제라고 얘기를 해봐. 몇 문제? 10개. 자, 10개. 자, 그럼 몇 점이에요? 25점. 우리 그냥 이거는 말 갖고 지금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몇 문제 남았어요? 30문제. 자, 2개 확실하게 날아갔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확률 몇 프로? 33%. 곱해봐요. 곱해봐요. 9문제 나오잖아. 10문제잖아. 3개 중에 아무거나 찍으라니까 모르면 이걸 못한다니까. 이거 아무도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합격한다니까. 자,
자, 그럼 여기 2번, 3번, 4번이 10문제가 다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2번, 3번, 4번 중에 아무거나 찍으라고. 확률으로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30문제 중에서 확률 33%, 10문제라니까? 이거 10문제, 이거 10문제. 몇 문제야? 몇 점이야? 50점. 50점 못 맞은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그래도 못 믿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도 못 믿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 방법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방법대로 가면 이 세 문제를 갖고 찍으면 야 아닐까, 야 아닐까, 야 아닐까 무조건 틀려요. 어차피 모르잖아. 이걸 인정을 해. 어차피 난 이 세 개 지문 중에 답이 뭔지를 몰라. 그럼 아무거나 찍으면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찾아가면 다 틀린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공부의 거의 끝이에요. 이거 못한다니까. 왜 못하냐고? 나는 50점 맞으면 안 되거든. 더 맞아야 되거든.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다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가 조금 들여서 이게 2개가 남았다면 찍으면 확률이 50%예요. 그럼 여기에서 30문제 중에 15문제를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15문제 맞으면 25문제가 나와요. 60점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칠 때도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딱 한번 해보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거짓말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확률의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놓고 시험 문제에서 40점 안 나와서 가랑 맞았다고 자랑하는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예 확률의 개념을 안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는 어차피 확률입니다. 확률이에요. 농담 삼아서 찍어도 맞춰야 돼. 그렇죠? 공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몇 점은 나온다는 거야? 50점 나온다고 보여줬잖아. 이거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요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야한테다가 지금 부족한 점이 몇 점이냐면 20점이 부족해요. 그럼 민법을 몇 점 맞냐면 70점을 맞고 개론을 50점을 맞는 거예요. 이게 딱 점이에요. 너무 겁나잖아. 이건 너무 겁나요. 나도 겁나요. 이건 나도 겁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문제씩만 더 맞추자고. 2문제씩만. 2문제씩. 그럼 여기에 75점, 요거 55점. 요 정도 점수만 나오면 된다고.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여러분에게 수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민법을. 그리고 해도 어려워요. 그럼 내가 몇 문제를 그냥 날려도 돼요? 이것도 어려워. 10문제는 그냥 날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나머지만 정확하게 알자고. 모르는 거는 좀 날리라고. 지금 당장 날리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해도 내가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 그럼 날리라고. 10문제를 그냥 날려도 된다고. 근데 10문제를 그냥 우리가 사실 날리면 안 되잖아. 한 5문제 정도는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거. 한 5문제는 공부했는데 틀리는 거. 그래도 몇 점이 나오냐면 75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55점이면 거의 반틈을 날리는 건데 책의 한 반을 날리고 공부하는 건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무조건 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은 다시는 다음에 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제 얘기를 잘해야 돼. 제가 이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학원에 가봤어.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요분 정도의 나이대 아마 학원에 다녔을 거예요. 이분들 나이는 몰라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자, 갔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책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에 보면 의사표시는 발신주의할 때 뭐 또 외우는 게 있더라고. 뭐 의사가 도착했을 때인지 여기서 통지를 했을 때인지 뭐 이런 걸 외우는데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악보자를 따서 다 외우더라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은 이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하면 이거 왜 2문자 따서 외워? 나는 외우는 거 못해.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앞글자만 따서 공부하는 거야. 이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개론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외우는 거는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이 귀에 딱지가 앉아. 그런데 이 교수님이 쓰지 않고 자기 혼자 외우는 거는 자기 혼자는 자기 혼자 안 보면 뭐 아무도 안 쓰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다 보면 저절로 지금은 아직 서먹서먹해서 전혀 뭐 그냥 안녕하세요 말고는 인사도 안 한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 되면 좀 아실 거다 그러면 묻는다 그죠? 교수님 이번에 시험 쳤는데 몇 점인데요?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이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1차 과목은 이유가 필요 없어. 이거는 하느님이 내려와도 이 이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1차 과목에 80점 이상은 써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인정돼요? 네. 80점 이상은 써먹을 데가 없다고. 민법 82.5점마다도 2.5점은 써먹을 데가 없다고. 요 개념을 잡으면서 공부를 하고, 근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 다 맞춰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2차 과목은 논리가 다르다는 거야. 자, 100점, 100점, 100점. 300점 맞죠? 평균 몇 점? 60점. 180점, 그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도 똑같아. 과목당 몇 점 맞아야 돼? 120점. 몇 점 부족해? 아, 요 180점에도 120점 빼면 몇 점 부족해? 60점. 나는 우리 공법 교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인자하고. 그래서 공법을 60점을 더해서 100점을 맞는 거야. 공인중개사법 40점. 등기지적 세법 40점. 그래도 합격이래. 이 말인 즉슨 2차 과목은 하한가는 몇 점? 40점. 상한가는 없다요. 상한가는 없다요. 그러면 실제로 100점이라는 점수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실제로 100점이라는 점수는 있을 수 없으니까 작년도에 저한테 수업을 받은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법 100점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본 시험은 아니에요.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달라요. 제가 이때 요 얘기는 한번 할 거예요.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수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울산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 사람은 학생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학생인데 모의고사 100점 맞고 나서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사준 거예요. 한번 봐봐요. 다음에 내 가방 들고 다니는 건 뭔 가방인가? 이 가방을 사줬다고 자랑을 하는 게 그 학생님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100점이란 건 없어요. 그럼 이거를 9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 90점 맞으면 40점 40점 맞으면 몇 점밖에 안 나요? 170점. 그럼 요걸 갖다가 50점 맞는 거야. 이걸 50점 맞아도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이거면 190점. 너무 많이 남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게 얼마까지 내려와야 되느냐면 80점이 내려와야 된다. 반땡은 누구나 아까 맞출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보여줬는데도 벌써 다 까먹었어. 50점은 조금만 신경 쓰면 50점 만든다니까. 마음만 비우면. 그러면 합쳐서 몇 점이요? 180. 조금 위험하잖아. 조금 위험한 거야. 요거 82.5점. 요거 52.5점. 요거 52.5점. 이러면 1차 합격, 2차 합격, 동차 합격이에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심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법을 좋아하는 사람, 정말 공법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법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이정욱 교수님이 하는 등기지적, 그 다음에 이제 유종훈 교수님, 유상순 교수님 하는 세법. 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한 과목 한 과목만 살짝만 땡겨 놓으면 어느 과목인지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도에 이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 합격 수기를 정말 이따만큼 적어갖고 온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진짜로 돌아다녀요. 자, 이 조회수가 2만 건 가까이 되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저한테 얘기가 누구든지 이 과목 중에서 이 5과목상으로 이 세법은 어차피 한 과목밖에 못 치니까 5과목 중에서 일단 모의고사에서 30개를 한번 넘겨봐라. 내가 잘하는 과목 한 과목이라도. 아, 기분 좋아 나빠? 아니, 반응이 없어. 30개를 맞으면 75점이에요.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 공부가 이제 막 그때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과목 중에서 일단 한 과목,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학원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쳤을 때
물론 3월달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쉽게 조금 나와요. 쉽게 나온 사람들은 작년도에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고득점이 나와요. 그러면 또 자만한다, 그죠? 자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려워요. 심리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원래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과목이라도 내하고 친한 과목을 만들자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얻는 순간에 나는 공부에 자신감이 생겨서 되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48쪽에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제일 동그라미 2번. 시험은 뭘 봐요? 일부 면제. 자, 그럼 이제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음에 꼭 이게 역행되는 얘기를 하는 학생이 꼭 있다니까. 다 맞아야 된다고. 1차 과목 민법도 90점, 개론도 90점 잘못되었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돼. 자,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느냐면 자,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고 뭐 하는 거야? 동차 합격. 기분 안팎.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2차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이것도 완빵이에요. 어차피 안 된 건데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자, 요런 경우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차는 되고 2차가 떨어지는 거. 요게 우리 책에 나오는 시험은 뭐가 되느냐면 일부 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수님이 기분 나쁘게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하다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건 우리 교수님이 양념을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요게 시험은 일부 면제. 요때 요 사람의 시험에 1차 시험은 언제 하나예요? 1차 시험을 뭐냐면 다음 회. 다음 해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다음 회는 우리가 작년도 시험이 몇 회 했어요? 30회. 그럼 언제만 해야 되냐면 31회만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거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1차가 떨어지고 2차가 떨어져.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언짢게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정확하게 이 논리를 갖고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1차가 되고 2차가 떨어지면 과목 수가 적어서 공부하는데 부담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2차만 내가 다는 몰라요. 요 중에 몇 분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의 심리적 부담은 이 동차를 하는 사람보다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야는 마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야는 과목이 많다는 거. 야는 과목이 적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는 항상 병존한다는 거예요. 심리는. 그러면 횟수로 따져도 야도 2년, 야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동차하는 사람이 설령 이런 생각 때문에 겁이 나는 사람한테 제가 용기를 드리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다가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건 관계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물귀신처럼 꼭 끌고 가요. 그렇죠? 왜? 야, 나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우린 벌써 안 된다. 야, 6월달쯤 되면 1차 버리고 2차만 내려가자. 혼자 가시라고. 근데 늦게 학원에 오셔서 소위 말하는 이제 1차 집중반에 들어가서 1차만 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차가 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6월달쯤 가서 야, 우리는 2차 버리고 1차만 가자. 그래도 내년에 반반 나누는 게 낫지. 좋은 건 뭐냐면 가족들한테는 좀 좋게 보여. 뭘 했으니까 면피. 체면은 세웠다고. 근데 저는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1차 다 떨어지고 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차 됐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합격만 하면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떨어지면 골 때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다, 그죠? 너무 많은 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자, 포인트. 자, 시험의 일부 면제는 언제? 다음 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라고 제가 오만때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혹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제가 지나갈 때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열받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네.
제대로 해야지. 이거 뭐 대충 해서 도망갈 생각부터 문제.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 1차만 한다는 생각 중에 야라가 되나 그분의 최고의 달성은 뭐가 되면 1차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가 혹여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돼도 어차피 다음에 된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끝까지 한번 견뎌봐야 돼. 자, 그래서 그 얘기요. 자, 그래서 시험 일부 면접 공부 다 했어요. 자, 우측에 갑니다. 시험의 시행 및 시행 공고라고 돼 있어.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평상시에 아는 단어와 다른 게 하나가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 뭐라고 돼 있어? 1회 이상이에요. 1회가 아니에요. 법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1회는 2회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회 이상은 2회를 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요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하되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뜻은 이제 앞뒤를 연결해야 돼요. 자, 원칙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말로 하면 2020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이론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공부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뭘 해주냐면 공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공고가 1번 계략적인 공고예요. 자, 계략적인 공고는 매년 언제냐면 2월 28일까지 시험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공부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구체적 공고가 있어요. 자, 구체적 공고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이면 90일 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해소시켜 준다. 자, 그럼 우리 책에 가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 시험 시행 공고. 자, 두 번째 줄에 가니까 계략적인 사항은 매년 말하게 돼서 2월 28일까지. 문제 없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가니까 시험 시행일 며칠 전이에요? 90일 전. 시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공부를 해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내려옵니다. 응시 원서 등 하고 돼 있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인들 응시하려면 응시원서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내야죠. 응시원서 낼 때 맨입으로 내나요? 뭐 내야 되나요? 뭘 내야 돼? 돈 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 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 자, 그래서 이걸 어디를 잠깐 한번 가 보느냐 하면 우리 교재 여기는 이따가 올 거예요. 265쪽을 갈게요. 265쪽. 265쪽. 자, 265쪽에 제일 위에 가니까 법제 47조가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 수수료. 자, 거기에 돼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 봐요. 밑으로. 자, 작은 색한 네모 2번에 가니까 수수료에 정리하고 돼 있다. 그죠? 자, 1번에 가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다 해서 요 위에 있는 법하고 요 글자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절 봅니다. 여기서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을 납부하는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못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얼마를 내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얼마를 내느냐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자격시험 응시를 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자, 이건 문제 없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집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도둑놈이 와서 다른 건 안 훔쳐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훔쳐갔어. 그럼 자격증이 없잖아. 그럼 자격증 새로 받아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재교부. 그래서 재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문제 없죠? 외우고 마고 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뭐를 배우느냐면 개설 등록을 배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돈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논리가 똑같아요. 자,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사무소 안에 벽에다 등록증을 걸어놨어. 근데 어젯밤에 지가 다 깔아먹었어. 등록증이 없어졌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재교부.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예요. 다섯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뭐를 들 수 있냐면 분사무소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이 개설 등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대상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나왔어요. 근데 필증을 잃어먹어서 뭘 해야 돼요? 재교부. 이거 못 외우면 할 말이 없다, 그죠? 네. 자, 요거는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시험 시행하면 이건 뭐예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항상 누구하고 노느냐면 시도지사.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요. 여기 있는 야들이 나중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자체 조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격시험은 요거 무슨 조례냐면 시도조례에 따라 낸다고요. 시도조례. 시도조례.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 근데 야들은 누구하고 노느냐면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놀아요. 그래서 야는 무슨 조례냐면 시군구조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야들 둘이를 합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지자체조례. 요게 여러분들 머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구분해서 잘 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외우는 거는 금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쓰면 자격시험 응시를 할 때 시도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군구 조례에 따라서 자격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그럼 반대로 개설 등록할 때 시도 조례는 뭐가 돼요? X. 그럼 맞으려면 시군구 조례나 뭐가 돼요? 지자체 조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국장은 시도지사보다 한 급발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이 시험을 칠 때 우리 교재 거기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265쪽에 265쪽 그대로. 자, 거기 가니까 양갈로 이번에 뭐가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는 거야. 왜? 국장은 시도지사보다 높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자, 요 6개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따가 바로 두 번째 시간에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 그러면 또 안 배웠다고 한다, 그죠? 돈 내는 거 몇 가지? 6가지. 이건 외우셔야 돼. 자, 됐습니다.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갈게요. 자, 원래 페이지들이 몇 쪽이냐면 49쪽. 자, 49쪽. 공부 다 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격시험 응시 원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우측에 설명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제2절 52쪽. 자, 52쪽. 자, 52쪽. 자, 52쪽. 시험 합격자 결정.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부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자, 여기로 옵니다. 54쪽에. 자, 54쪽 여기에서는 뭔 얘기냐면 요것만 알면 돼요. 자, 아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 장도가 시도지사, 예외 국장. 근데 야가 시험을 치든 야가 시험을 치든 자격증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면 시도지사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격증은 아까 누구하고 논다고? 시도지사.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밑에 양갈로 1번에 자격증의 교부에 가보면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고해야 한다. 자, 합격자에게는 공고일로부터 자, 뭐가 돼 있어요? 1월 동그라미. 시도지사 동그라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측 볼게요. 우측.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싶죠? 네. 그죠?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양심불량이야. 이거 안 갖고 싶으면 여기 말로 와.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자격시험 응시할 때도 사진을 내야 돼요. 그 사진이 안 이쁘면 또 새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이쁠 때예요. 지금이 평생에서 가장 제일 이쁠 때예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 우리가 살아있는 날 오늘이 가장 제일 젊은 날이라고 맨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컨디션 좋을 때 예쁘게 뽀샵해서 잘 하나 찍어 놓으시라고 여기 붙이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면 57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아까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자, 제6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제가 적어 놓는 거는 칠판을 예쁘게 지어주시는 분들 요거 지우지 마세요. 이따가 써먹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간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격증이에요. 자, 하나는 조금 이따가 배우는 뭐냐면 등록증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다가 잡히면 행정처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행정처분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다가 잡히면 뭐가 된다고?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그럼 논리적으로 봐요.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주면 뭐가 되겠어요?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 등록 취소예요. 이거는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란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들 둘이를 이 자격증을 남한테 양도대여하다가 잡히면 행정형벌은 뭐를 받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지 말라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단어만 알면 돼요. 결론은 여기 있는 나머지를 읽어보면 이 내용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58쪽 가볼게요. 58쪽. 양갈로 2번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이게 뭐냐면 자격증 대여란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일반인은 뭘 받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 떨어져요? 자격 취소. 이 두 개를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긴 말이 결론적으로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사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다가 잡히면 이것도 엄청난 벌을 받게 돼요.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0쪽. 자, 60쪽. 제8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요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법조문을 볼게요. 법조문을 보면 2조의 2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뭐라고 하냐면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줄을 두 군데를 끊습니다. 어디를 끊느냐면 국토교통부 밑줄. 그 다음에 둘 수 있다 밑줄. 자,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원회가 사실 시험 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두어야 한다가 아닌 임의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몇 가지냐면 그 밑에 4가지. 첫 번째 거니까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련되는 사항.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여기 이런 거 했잖아. 그쵸? 시험에 가는 거예요.
자격 시험 자격 취득에 관련되는 사항, 두 번째 중개업 육성에 관련되는 사항, 세 번째 중개 보수 변경에 관련되는 사항,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자, 몇 개라 그랬어요? 네 개. 네 개. 요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게 몇 번이에요? 3번. 에이, 뭐 자격증이 있어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돈하고 관련이 있지. 예? 1번이에요, 1번. 자격 시험, 자격 취득에 관련되는 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봐봐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4가지인데 여기에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화장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전국에 10명이 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시도지사가 자격시험 자격취득에 관련되는 사항을 안 따르면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번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시험 자격취득에 관련되는 사항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밑에 가면 있어. 밑에 가면 있어.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그 2조의 2의 3항이에요.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1항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 제1호가 뭐냐면 자격시험 자격취득에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한다. 머릿속에 남았나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박스 밑에 가보니까 작은 색판 네모 1번에 위원회의 구성하고 돼 있어. 자, 이 위원회의 구성은 두 번째 줄에 갑니다. 두 번째 줄 요걸 밑줄을 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자, 여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원장 1명을 어떻게 해요? 포함한. 자, 이거 포함이에요, 포함. 그럼 시험 문제는 간단해. 이걸 뭐라고 내냐면 제외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가 별게 나오냐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하나를 외울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가 합치면 나중에 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유추할 때 위원장 1명을 뭘 한다고? 포함. 자, 근데 7자도 일자요, 일자요, 일자요. 그럼 이것도 일자예요. 11자도 일자요, 일자요.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1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1명을 포함만 하면 뒤에 있는 숫자는 다 일자라는 거예요. 자,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원장 1명이라고 하는데 요 위원장이 누구가 되느냐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위원장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 그런데 이 위원장이 바빠. 위원장이 바빴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밑에 줄에 가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럼 여기에 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가서 이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그럼 시험 문제를 이런 걸 낼 때 뭐라고 내겠어요?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완전히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100% 맞지,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는.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는 그런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지 뭐. 시험이 별거예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론을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원이 있으면 위원의 임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냐면 2년. 자,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위원장하고 위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년의 저축을 받지 않아요. 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리가 옮겨지면 바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그만뒀어.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한테 2년을 줘야 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줘야 돼? 전임자의 남은 기간. 자, 그래서 우측에 갔어요. 우측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이해됐죠? 그죠? 그럼 제가 칠판에 심심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지문밖에 안 나와요. 그럼 5개 지문 중에 이 중에서 지문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3개는 나온다는 거야. 그럼 2개를 모르는 게 나왔다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까? 그냥 2개를 놓고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이걸 읽는다고 답을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밑에 작은 새카만 네모 2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척 깊이 회피. 이거 밑으로 끄면 안 돼요. 이건 집에 가서 공부해도 못 맞춰요. 이게 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게 위원이들 하더라도 여기 가서 심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본인이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배우자 사건이에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게 누구도 안 되냐면 전 배우자도 안 돼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이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단어인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공부를 다 했어. 공인중개사 제도 공부 다 했다.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몇 분 동안 공부를 했냐면 아까 잠깐 시간 빼고 40분을 수업했어. 이 시험 문제 한 문제야. 근데 여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빨리 자기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되도록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1, 2월 달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쌓이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몇 개라도 외우다 보면 이게 합쳐져서 많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서 제9절 교육제도로 갑니다.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인데 여기에 교육제도는 우리가 어디를 먼저 살짝 한번 가보냐면 66쪽을 가봐요. 66쪽. 자, 이제 뭐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정리 다 돼 있네. 이걸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적는 거에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게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를 알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앞쪽으로 가서 63쪽으로 왔어요. 63쪽. 자, 63쪽에 거기에 볼 게 없으니까 책을 한 장을 넘겨서 64쪽으로 갈게요. 64쪽. 자, 그러면 정리가 뒤에 돼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64쪽에 밑에쯤 내려가니까 새카만 네모 3번이 나와 있어요. 교육의 종류. 자, 양갈로 1번에 무슨 교육 돼 있어요? 실무교육. 자, 옆에 갈로 열고 뭐라고 돼서 의무교육.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자, 우측에 양갈로 2번에 뭐가 나와요? 직무교육. 여기도 또 의무교육이라고 적어놨네. 자, 양갈로 3번에 뭐가 있어요? 연수교육.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뭐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단어 4개를 일단 머릿속에 넣는 거야. 일단 4개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그래서 교육의 종류는 1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직무교육. 네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4개는 이름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렇죠? 넣고, 자, 어떠냐면 결국은 우리 뒤에 있는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공부가 되면 박스가 돼요. 자, 박스가 되는데 이 처음부터 이걸 박스를 그냥 한눈에 들어오냐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 교육이 있으면 처음에 첫 번째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언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요. 그럼 이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 실시권자가 있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누구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상에 있으면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목적은 묻진 않아요. 그냥 목적이, 이건
어떤 뜻인가는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 자, 그 다음에 6번째, 옆에랑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면 우리 뒤에 있는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뭐냐면, 이제 공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만드는 과정이 머릿속에 조금 떠올라야 돼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박스가 되겠지만, 그럼 박스를 한눈에 놓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잘 안 들어온다는 게, 공부가 되었을 때 박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과목 시간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장하는 사람. 이거를 모르는데 뭐 외우면 뭐해? 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데?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뭐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법인인 개업공인사, 부칭, 육종. 그쵸?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 조금 더 나가면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야들이 어떤 교육을 받냐를 따져. 일반인은 여기 안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냐면 실무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설 등록 신청 일전하고 돼 있다고. 그럼 뭐냐면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는 사전. 요 유효기간은 여기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도지사. 자, 그럼 요 대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쭉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가 무슨 교육을 받냐면 실무교육을 받아요. 근데 아까 제가 쭉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져요. 그렇죠. 중개보조원 빼고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이면 직무. 아이고, 여기 중개. 이게 직무교육이라고 적으려고 한다. 그죠? 요 위에 있는데. 여기에 중개. 보조원이들. 그러면 야 빼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 법인의 대표자가 되려고 하는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 전부 다 해요. 누구 빼고? 중개보조 빼고 전부 다 해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문제 박스 안에 넣어놓고 다음 중에 실무교육의 대상자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 빼고 다 해요? 중개보조 빼고 전부 다 해요. 이름들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안 적어도 돼요. 야가 되려고 하는 자예요. 문제 없죠? 네. 야가 교육을 시키는데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야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시, 경영에 관한 거예요. 자, 요 시간은 몇 시간이면 28시간에서 32시간. 요 특이사항은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자, 여긴 요 실무교육을 받아서 쓰면 야가 이제 중개업에 종사를 해요. 받았으니까 종사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야가 여기를 그만둬요. 며칠 놀아보니까 재미없어.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원래는 야가 뭐를 받아야면 여기에 있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그런데 야가 그만둔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연수교육은 뭐냐면 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사회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너무 법이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바뀌는 법이 아마 세법과 아마 공법일 거예요. 그렇지?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도 아주 자주 바뀌어요. 이게 바뀌니까 중간에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시켜줘야 돼.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연수교육. 그럼 이 말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전에 받는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예요. 종사. 그래서 이게 사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실시하는 사람 누구냐면 시도지사.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년마다 받느냐면 2년마다 받는 교육이 뭐냐면 이게 연수교육. 그럼 연수교육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몇 년마다? 2년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은 법률이나 제도가 뭐 하는 거예요? 변경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면 12시간에서 16시간. 자, 그런데 요거는
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거 뭐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이 교육 시간이 만만치 않게 길어요. 12시간에서 16시간.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대한 통지가 있어요. 언제 해주냐면 2년이 되기 전, 몇 개월 전까지 하면 2개월 전까지 교육에 통지가 있어요. 2년이 되기 전 2개월 전까지 교육에 대한 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연수교육은 예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갑니다. 자, 직무교육은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개보존을 뺀 나머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니까 여기 있는 직무교육은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보존이 되려고 하는 자니까 당연하게 뭐가 돼요? 사전. 요거 유효기간도 마찬가지 1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하고 누구도 할 수가 있냐면 등록 관청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등록 관청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목적은 뭐겠어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에요. 이 교육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자,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이 많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소속공인중개사 많이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는 3시간에서 4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로 종사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종사할 수가 있겠죠. 요 그만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직무교육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요. 1년 이내일 경우는 뭐가 돼요? 안 받아도 된다.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직무교육은 실무교육과 논리가 똑같아요. 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사고가 생기면 좋아요? 안 생기면 좋아요? 안 생기면. 그래서 뭐 하려고? 예방하려고. 그럼 이게 교육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일부만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 보조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킬 수가 있고 시도지사도 시킬 수가 있고 등록 관청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교육 10일 전 통지를 해야 돼. 자, 요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한 박스 안에 있는 걸 보고 눈에 여러분들은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책에 있으면 밑줄만큼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게 시험 문제는 요 순서대로 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실무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어디서 많이 본 숫자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해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자, 그래서 요 위에는 오늘은 이 4개의 이름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래도 시간이에요. 시간. 자, 중개보조는 몇 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4시간. 자, 3시간에서 4시간인데 중개보조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보조만 하니까 배우는 내용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내용이 간단하니까 5점만 받으면 돼. 그래서 몇 시간이야? 3시간에서 4시간. 자, 그럼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3에다 4를 곱합니다. 12. 12에다가 4를 더합니다. 16. 12에다가 16을 더합니다. 28. 28에다 4를 더합니다. 32. 그래도 못 외우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세요. 평생 가도 못 외워요. 그냥 한눈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큰 그림에서 요거를 알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첫째 시간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 68쪽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